안녕하세요, 공병훈입니다. 오늘은 증강현실 기술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증강현실 기술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증강현실을 체험하기 위한 디바이스는 어떤 것이 있는가, 증강현실에서 중력 센서, 애플리케이션, 오픈 CV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스마트폰이 증강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강현실 기술의 좀 더 세부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하는 내용들은 사실 되게 전문적이고 약간 좀 이공계 쪽의 내용이라서 좀 이렇게 이해를 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 좀 이해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 기술과 더불어서 관심을 받는 디바이스가 바로 웨어러블 컴퓨터, 즉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들입니다. 특히 머리에 쓰는 형태의 컴퓨터인 화면 장치는 사용자가 보는 실제 환경에 컴퓨터 그래픽, 문자를 겹쳐서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증강현실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강현실 연구는 착용 컴퓨터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확산은 이 디바이스들을 증강현실의 일상적 도구로서 활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증강현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 디바이스로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대중적으로 가장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증강현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법한 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점차적으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능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다양한 센서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증강현실을 활용하기에는 아마 최적의 저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스마트워치, 스마트 글라스,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계들이 사실은 잠재적으로 현재는 그렇게 증강현실 기술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현실을 벗어난 이상적 세계를 꿈꾸는 그러한 본연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이 기술을 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욕망 중에는 현실의 가상을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오랫동안 시도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설이라는 것도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상상들을 현실과 결합시킨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또는 화가나 애니메이터들이 그린 그림도 작가적 상상과 세계관을 실제 풍경과 또는 실제의 현실과 결합시켜놓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은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탄생시키고 현재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장비는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 우리가 주되게 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가상 환경에 사용자를 몰입시켜야만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환경을 볼 수 없게 만들죠. 하지만 증강현실 기술은 실제의 현실의 환경과 가상의 객체를 결합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현실감과 어떤 부가적인 가상적인 컨텐츠, 객체, 아니면 부가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주변에다 비치면 인근의 상점 위치, 전화번호, 이런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겠죠. 이 기술을 활용하면 원격 의료, 방송, 건축 설계, 제조 공정 관리, 이 밖에도 관광 또는
어떤 전시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장비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도 되게 중요한 요소겠죠. 스마트 스마트 디바이스 중에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제시되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아마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기계들이 모두 이 안에 컴퓨터 기능, 인공지능 기능, 센서를 비롯한 사물 인터넷 기능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증강현실을 위해서는 굉장히 최적화된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디바이스들이 사실 이제 증강현실을 좀 더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아직 충분히 상업화 단계로 넘어가 있지 못한 상태죠. 그리고 이와 같은 디바이스와 더불어서 많이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구글 글라스 같이 스마트 이제 그 디바이스 기능들, 그러니까 스마트 글라스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가진 웨어러블 컴퓨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이게 안경도 아닌 것이 약간 머리띠 같기도 한 것이 좀 애매하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꼭 안경을 닮아야 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이런 그 증강현실은 디바이스의 발전과 계속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시 한번 보면은 스마트폰은 증강현실 기술 혁신의 확산과 다양한 활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GPS와 중력 센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용자가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디바이스의 증강현실 앱을 실행시켜서 내장된 카메라로 거리나 화면을 비추면은 그 안에서 다양한 정보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는 사실 GPS 정도를 수신한 위치 정보 시스템이 해당 지역 건물, 사물의 상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검색해서 그 결과를 디바이스에 전송하는 것. 이런 것이 그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 송수지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들고 거리를 지나면서 해당 지역의 지역 및 주변 정보가 순차적으로 화면에 나타나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과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과 위치 서비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넓은 의미에서 이런 것들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증강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차에 달아놓고 쓰는 내비게이션은 아주 전형적인 그 증강현실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에다가 증강현실 기술이라는 말을 붙이지는 않지만 그것의 하나로서 보는 데는 뭐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이 GPS와 중력 센서를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용자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앱을 실행하여서 하면은 디바이스에 내장된 이제 카메라가 거리나 건물을 비춰준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그 GPS는 전자 나침판 기능을 하는 중력 센서가, 그러니까 GPS도 작동하고 이런 중력 센서, 전자 나침판 개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호를 수신하고 그러면서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GPS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GPS는 우리가 흔히 써서 그렇지 굉장히 대단한 기술 장치거든요. 원래는 항공기라든가 선박, 자동차 등의 내비게이션 장치로 주로 쓰고 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도 많이 기능들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GPS 그 작동 때문에 현재 위치에 대한 미도, 경도 정도, 기울기, 중력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체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GPS 정보를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 위치 정보와 저기를 한다면 되게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해요. 앱은 우리가 쓰는 흔한 앱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증강현실을 위한 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전송된 상세 데이터를 갖고 어떤
뭐 건물이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죠. 데이터를 수신한 스마트폰은 증강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현재의 지도 정보와 매칭시켜서 실시간으로 화면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데이터 송수신 단계는 지속적으로 수정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걸어 다니면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반응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어느 박물관에 갔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그 안내 태블릿 PC 같은 건데 그 위치에 가면은 그 위치에서 바로 이제 그 유물이라든가 전시물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놀라운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픈 CV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 증강현실 기술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증강현실이 현실의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되게 필수적인데 증강현실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영상 이미지 처리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이를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 오픈 CV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픈 소스 컴퓨터 버전의 비전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로서 크로스 플랫폼과 실시간 이미지 프로세싱에 중심을 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일종의 그 목록화된 뭐 데이터베이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오픈 CV는 일종의 라이브러리로서 주요 PC 및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지원하고 다양한 언어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토샵 필터처럼 영상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주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증강현실 기술의 구현에서 되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피규어 같은 종류의 증강현실은 히스토그램 단순화와 외곽선 검출 함수와 같은 함수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증강현실은 어떤 그 이미지와 영상을 처리하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좀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앞서서는 제가 좀 약간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그 기술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될 기술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나열식으로 설명했다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퓨처 이즈 와일드라는 것은 뭐냐면 테마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마파크에 증강현실 기술을 결합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증강현실 기술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테마파크는 사실 탈 것 위주로 구성되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놀고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사실 테마파크는 이걸 새로 만들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한번 가면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증강현실 기술이 이런 테마파크에는 되게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증강현실 컨텐츠를 계속 바꾸거나 어떤 그 되게 새로 기획함으로써 그 테마파크가 훨씬 신선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2008년에 문을 연 건데 과학과 미래를 주제로 한 프랑스 테마파크인 뭐 퓨트로스코프 스코프라고 하는데 퓨처 이즈 와일드라고 하는 이제 주제의 증강현실 체험관을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기차를 타고 4개의 공간을 이동하여서 2억 5천만 년 후의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해서 이제 그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 또한 어떤 그 가상현실이라보다도 증강현실이긴 한데 여기서도 HMD를 써서 이제 보는 것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좀 이렇게 혼합돼서 뭐 이제 활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은 단지 보는 것을 넘어서서 좀 센서를 통해서
동물들이 직접 먹이를 준다거나 이런 상호작용을 하게끔 해서 되게 교육적인 효과를 많이 높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이 콘텐츠가 좀 더 이제 그 새로워질 수 있겠죠. 구글의 탱고와 데이드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사실 구글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정의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구글은 인공지능 회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가장 그 핵심 기술로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는 2017년부터인 것 같아요. 이때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 2017에서 이제 그 CEO는 이제 인공지능 우선주의 AI 퍼스트를 이제 천명을 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 강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탱고와 데이그림이었어요. 탱고는 컴퓨터 비전을 사용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장치나 GPS나 다른 외부 신호에 의지하지 않고 주변 세계의 상대적 위치를 감지하는 뭐 그러한 구글이 개발한 어떤 플랫폼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실내 내비게이션, 3차원 매핑, 물리 공간 측정, 환경 인식, 증강현실, 가상 세계로의 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거죠. 사실 증강현실이 좀 어설프게 보이는 면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런 것들은 현실과 가상이 긴밀하게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탱고가 현실을 잘 스캔해서 3차원 공간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프로젝트가 좀 중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데이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이것을 구글의 가상현실을 보기 위한 일종의 헤드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증강현실이 아니라 이제 가상현실 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건데 제가 같이 설명을 좀 드렸어요. 또 하나의 사례로 세포라 혁신연구소에서 나온 증강현실의 사례가 좀 흥미롭게 보이더라고요. 세포라는 이제 그 전 세계 33개국에 2,300개 이상을 매장 운영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아시아에서는 20여 개 매장이 있는 화장품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상 아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얼굴을 스캔한 다음에 이제 그 세포라의 화장품을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물론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최근에는 좀 꽤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시작한 것들이 이제 세포라 혁신 연구소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을 하고 어떤 그 화장법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저희가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온라인 서비스인 오토 앱을 통해서 아마존고 방식으로 고객이 상품을 집어가는 것만으로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증강현실의 사례로서 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로서 날씨 채널 맥스 리얼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날씨 정보를 그냥 우리가 기상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증강현실 방식으로 스튜디오에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천둥, 번개치고, 장마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끌 수 있는 뭐 그런 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아마도 방송 쪽에서 이런 방식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활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광고는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제 이런 것들이 증강현실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니버셜 스튜디오 사례 같은 경우는 유니버셜 헐리우드라고 그래서 이제 원래 이거는 이제 영화 촬영지와 테마파크를 결합한 그런 이제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플로리다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올랜드 같은 경우는 쥬라기 공원 콘텐츠를 이제 증강현실 기술에 접목시켜서 뭐 헐리우드 스타 로고 위에 뭐 서게 되면 뭐 이거를 이제 그 이걸 이 디스플레이를 이제 저기 시켜서 공룡이 나타나게 한다 그래요. 저도 직접 해보질 않아서 좀 실감나게 설명을 못하지만 이제 그 사진이나 뉴스를 봐서는 어떤 특정 위치에 쓰게 되면 이런 게 등장을 한대요. 그럼 물론 이렇게 보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어떤 그 이런 그 디바이스 뭐 이제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증강현실 관련돼서는 현대 제네시스 이제 증강현실 가이드가 있어요. 맥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 국내 증강현실 회사인데 맥스트가 현대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처럼 만들어 놓은 증강현실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360도로 카메라를 회전하면서 차량 내부를 볼 수도 있고 엔진룸을 좀 살펴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하고 있죠. 사실 내비게이션을 탑재하고 이제 그 현대차 기아차는 2017년부터 그 홀로그램 기술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홀로그램 기술은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기술을 홀로그램 기술이라 그러죠. 이것도 현재에서는 충분히 개발돼서 구현되지 못한 기술이긴 한데 이런 것이 이제 증강현실을 통해서 홀로그램 같은 효과를 나올 수는 있죠. 그러면 증강현실을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그 매개체가 필요하죠. 스마트폰이든 태블릿 PC든 이제 스마트 안경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이런 것들이 홀로그램을 보는 것들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기업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자동차 기업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몇백 년 동안 자동차를 만들어 온 유럽과 몇몇 기업들을 따라가기는 참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런 기업들을 따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렇게 IT 기술을 접합한 어떤 새로운 어떤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참 몇백 년 해온 그런 국가들보다도 이렇게 더 뛰어나게 뭔가 성과를 해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이 들어요. 트라이라이브의 가상 쇼룸, 이제 아까는 이제 우리가 그 화장품을 그렇게 했다면 이건 좀 쇼룸의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증강현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많이 들을 용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증강현실이 마케팅에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마케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세계적인 증강현실 회사인 토털 이머전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인데 이건 트라이 라이브라고 불러요. 가상 쇼룸이죠. 우리가 이제 사진에 보다시피 굉장히 길쭉한 저기에 모니터가 있고 내가 어떤 옷들을 선택하면서 하면 그 옷을 입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피팅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옷이라는 것을 자기가 사서 입어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게 옷을 자꾸 이것저것 막 수도 없이 갈아입어 보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가상 쇼룸의 형태로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와 비슷한 것이 이제 전에 말씀드린 이케아에서 가구를 미리 배치해보고 막 이러한 그 증강현실 기술도 어떻게 보면 이거랑 좀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가능한 것이 여기서는 뭐 시계도 마찬가지겠고 목걸이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석들 뭐 그런 것들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반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신발은 어떻겠어요? 신발, 모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증강현실을 통해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것저것 있겠죠. 뭐 이제 가전 쪽에서는 가전은 아니고 이제 어떤 이제 거실이나 아니 부엌에서의 그런 구조 변경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인테리어 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콘텐츠가 바꿀 수 있는
이제 그 공사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을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바꿔보 이렇게 부엌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증강현실 그런 기술을 통해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인테리어 사업 이런 쪽에서는 좀 인테리어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건축 쪽에서도 아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자면 증강현실의 기술은 가상현실이 가상 환경에서 사용자를 몰입하게 해서 환경을 볼 수 없게, 실제를 볼 수 없게 한다면 증강현실은 실제와 가상을 혼합한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실제 환경도 보지만 실제 환경과에서 더 뛰어난 현실감과 부가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이 아마 증강현실의 강점이 아닌가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 개인적인 현재 판단으로는 증강현실이 훨씬 가상현실보다도 더 광범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뭐 우리가 원격 진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원격 진로가 우리나라에서 꽤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 증강현실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원격 진로도 이거와 많이 관련돼 있죠. 뭐 의사가 환자를 보고서 그 환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한다거나 수술이나 치료를 할 때 관련된 정보들을 같이 보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증강현실에 가능하겠죠. 이것도 이제 근데 원격 진로는 요거랑은 좀 다르긴 해요. 이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다르긴 하지만 그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증강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얘기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좀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해둬야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을 활용하는 어떤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